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하기 전에 빚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빚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세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빚이라는 게 레버리지라고 흔히 얘기되는 이 빚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것들이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수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반대의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득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퇴직 전에는 꼭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금리가 올라가든 내리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 전에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레버리지는 다 정리하고 나오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주변에서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퇴직하셨던 분 중에 빚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까지는 너무 극심한 경우라 사실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주변에 그런 분들까지 계세요. 사실은 퇴직 전에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분이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면서 이까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결국엔 이분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죽으면서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가족들한테 상속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라 이런 유언까지 세세하게 적어놓고 돌아가신 분마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퇴직 전에 사실은 빚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들이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빚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퇴직 전에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 빚에 대한 레버리지를 대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레버리지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만이 사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중에서 자산을 취득했고 그 자산을 취득한 거를 가지고서 그 취득한 거에 미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 그 상승을 가지고서 레버리지 이용한 대출을 갖다 갚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이런 금리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니면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레버리지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그 레버리지가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레버리지만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가치가 상승하면은 그 레버리지를 갖다 정리하겠지. 이런 생각 갖는 건 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서 만약에 위험한 경우가 단 1%라 있더라도 그 1%의 위험이 발생되면은 자기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만 있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냐 아니면 소득이 없어질 거냐 이런 상황인 거에 올 거라고 조금이라도 예측된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용을 했더라도 그 이용했던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미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걸 갖다 갚아버리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뭐냐면 내가
소득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내에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레버리지를 보통은 그 레버리지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대출을 제공해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때 대출을 제공해주나요?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나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용을 가지든지 아니면 담보가 있든 둘 중에 하나요. 담보와 신용이, 그러니까 소득으로서 갚을 수 있는 신용이 없다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도 돈 꺼주질 않아요. 특히 은행이라는 데는 특히 더 그게 심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을 때 자산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놓고 하든지 아니면 신용을 통해서 자기가 갚아든, 신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사회생활 하면서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소득을 번다는 거 이외에 나머지 방법, 신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는 그만큼 냉정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와 신용이라는 건 소득이고 이게 없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는 극히 위험하다는 거,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소득과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용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데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들은 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투자의 대상물을 선정할 때, 투자의 시점을 잡을 때도 반드시 생각하는 것들은 미래의 자산 가치를 통해서 그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자산이 극대화된 이후에 그 레버리지를 해소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첫째,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할 때는 소득이 어느 시점까지 분명하게 나올 때는 소득, 그 사회적 신용을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금리라는 거 뭐냐면 돈의 값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값이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빚의 무게가 강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걸 갚겠지 않은,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서 그 미래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하는 레버리지 이용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냐면 사업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보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신용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되어져서 그 신용의 가치가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전혀 자기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수준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 대출을 이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 부분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금리가 낮을 때 이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자산 가치가 상승분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요. 네 번째 부분은 그 모든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을 갖다 다 종합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자, 퇴직 전에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대출 부분, 빚은 반드시 갖고 나와라. 이 얘기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거기에 핵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퇴직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것은 자기가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게 타임 스케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레버리지나 이 부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 정하는 거, 미래의 가치 때문에 레버리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서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퇴직 전에는 반드시 빚을 정리하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6가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빚을 없애라. 두 번째 취미를 가져라. 세 번째 운동을 해라. 네 번째 자격증을 가져라.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갖다가 좁고 깊게 해라. 이런 얘기들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를 갖다 그래서 빚을 없애라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빚을 없애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빚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무게를 갖다가 가중시키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퇴직 전에 빚은 없애고 퇴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퇴직자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충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영입니다.